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Pretty good. Okay. 여러분들 인사 잘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이 점점 막바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가 솔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완전 새로운 단어에 선생님이 타동사라는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요.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 살짝 여러분들 하나 복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두 문장만 한번 적어보실래요? 먼저 적으십시오. I study English로 쌤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두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I went to the store, buy some milk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썼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세 문장 한번 적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쓰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까지 배운 개인기로 복습을 살짝 하고 나가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해보세요. I start 시작. I study English.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완벽하게 글을 이뤘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세며 부사 쇼 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보시면 동사에다가 동사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쓰기로 했어요? to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저요 직업 구하려고 영어 공부하거든요. 해보세요. I study 시작. I study English to get a job.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게에 갔는데요.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to the store. 여기서요. 틀린 거가 삥삥삥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하나 왔지만 go 동사는 이제까지 배운 개인기로 VT입니까? VI입니까? VI. 자동사는 명사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박아야 된다? 전치사. 그래서 저는 가게을 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게로 갔다. 자동사는 명사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박자? 전치사. 그래서 이 글은 틀린 글이고요. 맞게 고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로 갔다 해보세요. I went to 시작. I went to the store. 같이 해볼까요? I went to 시작. I went to the store. 오늘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됐고요. 그래서 왜 가셨습니까? 가게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Buy some 시작. Buy some milk. 그럼 여러분이 우유 사기 위하여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랍니까? 동사가 필요합니까? 동사하기 위하여입니까? 동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동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고 세며 to. 잘했죠? 해보세요. I went to the store 시작.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milk.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는 우유 사기 위하여 여러분들 가게로 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ski. 이 문장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주어죠, 동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동사는 가다 동사니까 스키 타다.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동사를 썼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스키 타다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낚시 가면 뭐예요? 낚시하다 동사 fish.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다 기분 좋은 동사들 같지 않아요? 스케이트 타러 가면 뭐예요? 동사 skate. 사냥 가면 뭐예요? hunt. 우리가 숍이요. 가게라는 명사가 되지만 쇼핑하다 동사가 숍입니다. 가게에 들르다. 그래서 숍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 듭니까? 얘도 동사고 얘들도 싹 다 뭐다? 동사.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를 뭘로 바꿔야 된다? 준동사. 가짜 동사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 뭐 쓰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요? to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나는 스키 타기 위하여 갔다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스키 타기 위하여 to ski라고 쓰는 순간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통 뭐 하기 위하여? 그럼 뭐 쓰기로 돼 있나요? to만 팍 박으면 되잖아요. 우리 돈 벌다 다시 해보세요. make 시작. make money 돈 벌기 위하여 해보세요. to 시작.
to make money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쌤이 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주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우유 사러 가다 할 때 to 썼잖아요. 고동사인데도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동사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요. 다른 거 하시러 갈 때는 뭐 하기 위하여 갔다 그러면 다 to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 다 썸들 to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쌤 지금 쓰는 동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한테 기분 좋은 동사잖아요. 우리는 다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쇼핑하고 사냥하고 스케이트 타고 낚시 가고 스키 타고 근데 그리고 양인들은 세일 항해도 많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배 사가지고 요트 같은 거 타러 많이 나가요. 그죠? 근데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레저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쌤이 뭐라고 짱짱짱 했습니까? 쌤이 한국말로 여기다가 영어 할 때 동사 어떤 게 왔습니까? 고동사 다음에 레저 활동에 관계된 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뭘 쓰기로 약속이 돼 있다? ing를 쓰기로 돼 있고 얘는 공식화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반이 대부분 다 ing를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동사하러 가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칙이에요? 변칙이에요? 변칙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변칙돌이는 조심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석을 깼으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ing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되게 명쾌해져요. 저는 스키 타러 갔습니다.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skiing. 입을 감이 놔두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쌤하고 한 달가량 연습하셨으니까 누가 보든 안 받은 간에 I went. 그게 실제 강의 같으면 쌤이 정말 세게 뭐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따라하지 않으면 근데 쌤이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요. 많이 곱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쌤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쌤이 강의에 안 들어올 때도요. CCTV로 우리 반 공부 열심히 안 하나 항상 보거든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상 강의의 그 단점을 쌤이 보완하려고 기술적으로 많이 저거 하거든요. 그거 오늘 누가 잡고 있구나 이런 거 다 보이는 거 있죠.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 읽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반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반도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학원에서 이렇게 꿈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니까 알겠어 그러고 회화반 가서 또 모르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스키 타러 갔거든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skiing. 잘했죠? 나는 사냥 갔거든. 낚시 갔거든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fishing. 난 스케이트 타러 갔다. 김연아 선수 때문에요. 스케이트가 부모님이가 이때는 빌고 그죠? 나는 스케이트 타러 갔거든 해보세요. I went 시작. I went skating. 그죠? 나는 사냥 갔거든. I went 시작. I went hunting. 저는 쇼핑 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go 쇼핑이라 그러지 아무로 go to shop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P 겹쳐서 ing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얘 되게 관리 들어가죠. 왜요? 다른 거는 뭐 하기 위하여 그럼 뭐 쓴다고 쌤이요? to 동사 쓰지만 go 쓰고 나서 스포츠 활동에 관계된 것은 go to입니까? go ing입니까? go ing 얘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 별 하나 달고 오늘 진도로 점프합니다. 은근히 복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니트 우리 반 어디 보십니까? 16을 보십시오. 유니트 16, 교재 16에 유니트 16에 여러분들 보시면 C번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C번에 여러분들 별을 쫙 따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go ing가 탁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쌤이 학습 목표로 적어드리고 우리가 많이 공부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왜 하나의 C라는 하나의 별개 카테고리로 여러분들 빼냈는지 알겠죠? 나름 걔가 돌연변이라서 중요한 것이지 아시죠? 그래서는 뭐 하러 가다 줄 쫙 긋고 별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 나오는 거 한 번씩 싹싹 읽어보시면서 우리 그림 밑에 있는 거 쫙 줄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시작. 하나도 안 읽으시는 거 맞죠? 다 들려요. 오면 다시 해보세요. He goes skiing 시작. He goes skiing. 그죠? 겨울에 뭐라고요? In winter.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해보세요. 야, 금마는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니잖아. 일반적 사실 해보세요. He goes skiing 시작. He goes skiing in winter. 잘 하셨죠? 근데 그까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빠뜨렸던 부분도 한번 보충해 봤고요. 오늘은 좀 더 신나고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 원론적인 얘기로 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투부정사 공부했던 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쫄면 안 돼요. 어디에 그대로 둔 단어입니까? 실용영문법 D클래스에 정말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총법에서는요 생존하기 위한 문법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낸 것이고요. 실용문법 가면 또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결석 없이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럼 오늘은 쌤한테 이런 말 한번 해보십시다. 재밌는 거 할까요? 그럼요 쌤이 우리 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또 쌤이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또 한 문장을 씁니다. 오케이. 요렇게 두 문장 적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는 거 되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돌연변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뭐하기 위하여 그럴 때 to를 써야 되는데 ing 쓰는 것은 go ing.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말고 레저 활동하러 갈 때는 go to미가 go ing미가 go ing. 그것도 돌연변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하는 공부도 다 돌연변이 쉬운 거 있죠. 뭐든지 돌연변이 그러지 않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는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I gave you 시작. I gave you the book. 다시 해보세요. I gave you 시작. I gave you the book. 잘 쳤죠? 그러면 오반 여기까지 쓰고 나서 뜻은 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뭐요? 내가 너한테 책 줬지?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d you. 자, 있죠? 그러면 쌤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비교하는데 1번 문장만 일단 보십시오. I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subject, 주어죠. blame이 뭐예요? 동사죠. 그럼 blame은 VT일까요? VI일까요? 나 이제 그런 거 다시 물어봐도 되죠? 그러면 동사 다음에 막바로 뭐가 나왔나요? 목적어 나왔죠?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다음에 막바로 명사, 대명사가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쌤 다시 한번 쓸까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하자면 타동사, 자동사,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사 쓰고 싶으면 명사배 전치하는 뭘 박아야 된다? 전치사.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타동사 되는 막바로 뭐를 쓸 수 있다고요? 명사, 대명사를 쓸 수가 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들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굳이 뭘로 바꿔서 써야 된다? 명사로 바꿔서 써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산을 건너옵니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쓰고 나서 I blame 쓰어서 막바로 you라는 명사 대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VT입니까? VI입니까? 그러면요 VT 그죠? 그러면 얘 뜻이 뭐예요? 을르리 들어가겠죠. 타동사니까. 그래서 타동사니까 을르리 들어가서 누구누구를 뭐 하다? 비난하다 뜻이에요. 야, 내가 너를 좀 뭐라 했거든.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d you. 내가 그를 뭐라 했거든.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d. 그죠? 숨 쉰 척 하지 마시고 다시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him. 내가 그녀를 좀 뭐라 했다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her. 내가요 그들을 좀 뭐라 했다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them. 우리만 지금 연습이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명사를 대명하는 게 뭐다? 대명사. 여러분들 대명사의 경 묻는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따로 여러분들 빼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실력이 는다기보다도 교재에 이제 있다는 걸 쌤이 한번 의미가 숙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명사는 지금 쌤 썼던 건 뭡니까? 그러면요 목적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 가보십시오. 내가 너를 비난한다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you. 그가 너를 비난한다. He blame 시작. He blame you. 그녀가 너를 비난하는구나. She 시작. She blame you. 우리가 비난하면 We blame you. 그죠? 그들이 비난하면 They blame you. 그죠? 그러면 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이 비난했다 그러면 뭐야? It blame 시작. It blamed you. 여러분들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대명사는 영어는 무슨 전쟁? 자리전쟁. 영어는 자리전쟁이라는 얘기가 선생님 했는 말 중에서 나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막 명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어 자리는 주격만 나와야 되는 것이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무슨 격이어야 됩니까? 목적격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리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명사의 이거는 무슨 격? 주격. 이거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I, my, me, my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외웠던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주격. 그다음 뭡니까? 그러면요 목적절 자리에 목적격. 근데 그리고 소유격 자리에 소유격. 소유격도 쌤이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는 꼭 보셨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 나는 이런 거가 좀 식상하고 싫었던 분들은 절대 실수 없도록 하세요. 쌤 보십시오. car 차 좋죠. 나의 차 해보세요. my 시작. my car 우리들의 차. Our car 한 번만 겸손하게 해보면 되거든요. 그 남자의 차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요? His car 그녀의 차. Her car 그들의 차. Their car 잘했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너의 차가 없네. 여러분이가 너의 차 해보세요. Your 시작. Your car 잘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your은 you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둘 다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의 차 해보세요. Your 시작. Your car 너의 차 해보세요. Your 시작. Your car 즉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그래요. you라는 것은 잘하셨고요. 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카테고리 중에서 쌤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물일 때 단수일 때 아까 쌤 뭐 봤어요? 이것이 너를 비난하는구나 할 때입니다. 쌤이요. 이것이 나를 비난한다 할 때 is 썼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쪽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 반이 소유격 쓸 때요. is의 소유격 뭡니까? 즉
그러니까 이것의 하고 싶어요. 뭐뭐의. 그럼 뭐요? it's 이렇게 씁니다. 낯설죠. 그래서요 소유격 가끔 쓰니까 그거랑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갖다 서 it's car.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it이 회사인 거예요. 그럼 회사의 차는 뭡니까? 회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차, 회사를 it으로 받아서 이것의 차 해보세요. it's 시작. it's car.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이건 무슨 격이라고 부를까요? 무슨 격? 명사에 여러분들 앞에 써서 무슨 격이라고?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토익 시험 같은 거 치러 가셨을 때 명사 앞에 홀딱 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정답입니까? 소유격.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응용해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문제 풀 때도 쌤 써먹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아이카, 내가 바보지만, 바보는 좀 죄송해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낯설게 하지만 아이카 어디 있습니까? 마이카지. 그죠? 그래서 명사 앞에 블랑크 있으면 뭐를 찍어야겠다? 소유격. 이렇게 해서 대명사 공부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유니트 19는 뭐예요? 오란요 지금 쌤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엑스트라로 쌤이 지금 하는 수업이 유니트 20부터 21, 22까지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오란요 할 말 또 한 도 있는데 오란 쌤 다시 보세요.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 얘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얘는 명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무슨 격? 소유격. 잘하셨죠? 이것은 나의 차다 해보세요. It is my. 시작. It is my car. 근데 우리는요, 쌤 한번 다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my car를 한 단어로 뭘 합니까요? 나의 것 해도 되지 않나?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그러니까 나의 것 그러면 의는 뭐예요? 소유격이죠. 것은 뭐예요?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유격과 대명사를 한꺼번에 둘러쳐서 얘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소유 대명사 그러는데. 근데 쌤 이것도요. 사실은 막 들이밀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 강의 같으면 합력 이렇게 세워서 있지 않습니까? 그대 이렇게 물어보고 알죠? 학교 때 말 당해봤지 않습니까? 영상 강의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쌤 고음 버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카다. It is my. 시작. It is my car. 그 말이가요. 이것은 my car를 한 단어로 뭐랍니까? 나의 것 해보세요. It is 시작. It is mine. 하셨죠? 됐습니까? 이렇게 쌤 지금 뭐 하려고 그런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해보세요. It is 시작. It is 삐리링. 우선 잘안 되죠. 여러분들에서요. 나 쓰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할 거예요. 우선 필요하지 말고 쌤 딱 보세요. 이것은 내 것이다 해보세요. It's 시작. It's mine. 우리들의 것이다. It's 시작. It's 그죠? 근데 그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를 모르나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It's ours. 그녀의 것이다. hers. 그의 것이다. his. 그들의 것이다. theirs. 그죠? 니네들의 것이다. yours. 너의 것이다. yours. 형태 똑같은데 봐요.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한번 쓸 테니까 우리반요 자꾸 따라 하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물론 교재에 다 있죠. 그래도 자기가 써보고 안 써보고 차이 좀 크기 때문에 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것은 내 것이다 해보세요. It's 시작. It's mine. my car를 한 단어로 mine 이렇게 박았습니다. 야 이거 네 거거든 해보세요. It's 시작. It's yours. 우리들의 것이다. It's ours. 그의 것이다. his. 그죠? 그녀의 것이다. hers. 잘죠? 니네 것이다. 뭡니까? yours. 얘는 단복수 다 되죠. 우리들의 것 다 나왔습니까? 그죠? 그들의 것이다. It's 시작. It's theirs.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안 써보고 차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핸드라이팅이 좀 어글리하면요. 책에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야지 우리 반 것이 되지 않나? 선생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섯 번 딱 써서 뭡니까? 읽어보세요. Mine, yours 시작. Mine, yours, ours, his, hers, theirs. 잘하셨죠? 근데 그거 보통 보면 여러분들 it's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유대명사로도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이렇게 잘 쓰지 않게 이거 쓸 일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사물의 것 이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것 여러분들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그 사물의 것이야. 사물한테 가서 물어봤습니까? 그럼 사물한테 가서 그거 내놔라 그럽니까? 그렇게는 쓸 일이 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치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러고 다니까 연락 헷갈리는 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왜요? 얼마나 잡으십시오. 뭐랑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쌤이 여기다가 it is를 여러분들 줄이면 뭐라고 씁니까요? it's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요.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쓸 때는 이것은 이다 뜻이고 없을 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단 뜻이고 이것은 이것의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가 있고 그 차이점이 크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고 자 이제 그러면 쌤 다 됐는데 우리 잘 보십시오. 무슨 얘기? 주격
그럼요 주어 자리에 주격, 목적격 자리에 뭐 해야 된다? 목적격.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소유격 자리에 명사 앞에 소유하는 소유격 자리에 무슨 격?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과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서 것을 받으면 무슨 대명사? 소유 대명사. 그러면요 이걸로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야. 이거는 너의 것이다. It's 시작. It's yours. 이것은 나의 것이다. It is mine. 그들의 것이다. It's theirs. 그죠? 그의 것이다. It's his. 그죠? 그녀의 것이다. It's hers. 그죠? 여러분들 이건 너의 것이다 했구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It's 시작. It's yours.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참 그렇죠. 얘는요 소유격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이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얘는요 그녀의 복수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댐비시면 안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착각한 친구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교재 어디 있다고 쌤이요? 여러분들 교재 20에 있습니다. 자 20 펴보시고 20, 20 그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펴보십시오. 교재 20, 여러분들 20가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22,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러면요 자꾸 안 읽게 되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요 he, him. 그 다음요 they, them.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니네 주격 목적격 할 줄 아나 볼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반드시 읽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느낌상 어때요? 정말로 중학교 때 그런 것 좀 했던 것 같죠?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 같죠? 꼭 해오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푸시고 뒤로 넘기고 유니트 21 그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ABC의 별 빡빡빡 다시고 됐죠? 여러분들 특히 B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it와 it. 발음도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그러면 쌤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근데 쌤 뭐라고? it is의 줄임말로 it는 뭐예요? 이것은 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은 책이다 이거죠. it's 시작. it's a book. 이거하고 다른 거 알겠죠? 얘는요 이것이다입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의 소유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밑에 줄 그십시오. 그림 밑에 줄 쫙 끄시고 올반요 그림 밑에 쌤이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올반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이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서 해보세요. 사이판 시작. is famous for its beaches. 그죠? 쌤이 가만히 그랬고 했다. 다시 해보세요. 사이판은 be famous for 유명합니다. 뭘로? 사이판은 뭘로 유명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안으로 유명하다. 잘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그다음 쌤이 요거 공부해오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홀딱 넘겨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2죠.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 me, my, and mine. 그죠? mine 동그라미 주시고요. 소유대명사까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서 쌤 설명할 거 있는데 쌤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같아요.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한 번만 훑어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쌤이 기똥찬 거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짱짱짱. 근데 쌤이 아까부터요 은근히 우리 반 속인 거 있는데 눈치채셨어요? 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you. 잘하셨죠? 이렇게 쌤 썼습니다. 맞죠? 그래서 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명사 파트 정리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He blame. 시작. He blame you. 너가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You blame. 시작. You blamed you. 근데 그래서 일부러 아까 you를 안 썼거든요. 우리 눈치채셨어요? 근데 you blamed you. 우리 이거 다시 해보세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you blame. 시작. You blame you. 충청도 사람 같죠? You blame you. 썰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쌤 이거 왜 이러게요? 우리 이런 용어는 있나 없나? 쌤 지금 그런 얘기 할 텐데 다시 해보세요. You blame. 시작. You blame you. 왜 틀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 I like me 이렇게 합니까? 눈치채셨어요? 우리 영어는 얘가 뭐라고? 주어. 얘 뭐요? 타동사. 얘 뭐요? 목적어. 우리 근데 알고 보면 너가 너를 비난했죠? 내가 나를 좋아하죠? 알고 보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어때요, 여러분요? 똑같죠? 영어는 이런 경우 주어랑 서브젝트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를 쓰지 않고 뭐?
거울 대명사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쉬운 말로 거울 대명사지만 걔들은 뭐라 그러기로는요?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대명사? 재귀 대명사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이거 언제 쓰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제 써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나랑 거울이랑 똑같잖아요. 즉 주어랑 보고 있는 대상이랑 똑같을 때 씁니다. 그래서 아까 you를 쌤 일부러 안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야, 너가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You blame 시작. You blame you는 안 돼요. 왜요? 이 you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대명사 써야 된다? 재기 대명사.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까? 둘 다 꿍꿍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럼 나 어떡합니까? 꼴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쌤이 재기대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self라 그래서 모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자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elf 이렇게 아시죠? 근데 복수형은 어떻게 쓴다고 쌤이요? F에서 F를 뭐로 고쳐서? E로 고쳐서 ES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self입니까? selves 됐죠? 근데 이렇게 딱 쓰셔야 됩니다. 단수일 때 self, 복수일 때 뭐 쓴다고 쌤이요? selves. 그럼 이제 가봐요. 야, 너가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You blame 시작. You blame you입니까? yourself입니까? yourself. 잘 하셨죠? 그러면 여긴요. 나 내 자신이 좋을 때 뭐야? I like me입니까? I like myself입니까? I like myself.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만 제기대명사의 형태를 우리 반이 연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일단 뭐부터 공부하셔야 됩니까? 아, 영어는 자리 전쟁이니까 대명사는 제자리에 맞는 격을 쓰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까지 챙기셔서 그러면 우리 반 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종합상자입니다. I 주격, me 목적격, my 소유격, 나의 그다음 뭐요? my 소유대명사 뭐요? myself.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영어는 뭐기 때문에 무슨 전쟁? 자리 전쟁이니까 각자에 맞는 격을 넣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나 내 자신이 좋구만 해보세요. I like 시작. I lik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좋아하려고 애쓰구만. I try to like myself.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 지금 확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그런 것까지 배우는 것이 실용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너는 너 자신을 비난했다 해보세요. You blamed 시작. You blamed yourself. 그래서 우리 금방 교재 어디 있었습니까? Where are we? Unit 22. 잘했죠? 그래서 선생님 교재를 좀 갖다 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반요 유니트 22에 보시면 여러분들 적어 있습니다. 우리반이 20부터 22까지 우리 교재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집에 가셔서 선생님이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연습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영상 강의 코너에다가 쌤한테 평소에 궁금한 거, 시간표 짤 때 모르는 거 꼭 적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수업적인 것은요, 저기 카페에 기초 영문법 있죠. 거기 ABSM이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를 쌤이 싹 다 풀어놨다. 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재. 오케이, 고맙습니다. 22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제기대명사 준비되셨어요? A분의 왕별 때리시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리고 뭐 됐습니까? 소유대명사. 여러분들 B분의 왕별. 오늘은요 거기 생긴 말투로 책을 지어놨거든요. 오늘 죽으면서 보세요. 주어랑 시작.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거울대명사, 제기대명사 쓰자. 한 번만 딱 형광펜 준비하시면서 죽어볼까요? 바로 그러니까 myself, himself, herself 거기 다 나와 있죠. yourself.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yourselfs예요. yourselves. you는 단복수 다 되니까 우리들 스스로 해보세요. our 시작. ourselves. 그들 스스로 themselves. C의 별, D의 별. 우리 반 C가 뭐예요? 제기대명사 나와 있는 수거 표현인데 우리 반은 혼자 그러면 언론이라는 거 떠오르시죠? 언론 떠오르시죠? 썰렁하시죠? 그러니까 쌤 그 쪼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by라는 전치사에다가 제기대명사 쓰면 혼자란 뜻이야. 이거는 수거예요. 그러니까 by myself. 그래서 노래 중에서 미가요 All by myself 이런 노래 있는데 보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 혼자 이런 거 있거든요. All by myself. 그래서 by myself가 나 혼자죠. 근데 그럼 첫 번째 문장 대박입니다. 죽으십시오. I went on 시작. I went on vacation by myself. 잘 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반요 너 혼자 해보세요. By your 시작. By yourself. 그 남자 혼자 by himself. 그렇게 연습해 오시는 겁니다. 그녀 혼자 by herself. 그들 스스로 지네들끼리 by themselves. 이해가시죠? 그 다음 D번의 별. 여러분들 서로가 영어로 뭐라고 쓰면
each other. We should love each other. 우리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숙제가 그러니까 나왔군요. 뭐요?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 몇 개를 봐야 된다? 3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대명사가 한불 끝나고 그러면서 다시 원점 돌아옵니다.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아요. 대명사 공부하고 나면 선생님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살랑살랑 좀 불안했던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대명사 공부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아닌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이제요. 다시 let's get back to the point. 그죠? 포인트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I blamed 시작. I blamed you. 그죠? 너는 너 자신을 비난했다 해보세요. You blame 시작. You blamed. 그죠? 다시 해볼까? You blamed 시작. You blamed.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You의 yourself요. yourself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확 크죠 영어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어려우니까 살살 지우고 집에 와서 조금 더 봐야겠다. 그러면 인마 주어, 인마 동사, 인마 뭡니까? 목적어. 아, 영어는 자리 전쟁. 주어 자리에 주어 찡구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찡구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거든 우리가요. 근데 나 할 말 있어요. 올반요 내가 너를 좀 뭐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실수하신 거예요 올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가 그 실수가 뭐예요? The mistake 됐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다 동사는 뭐 배웠습니까? 쌤 처음 만난 날? Make a mistake. 여러분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문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I blame 시작. I blamed you the mistake. 영어에서 이런 영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배운 거 보세요. 여러분 영어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몇 개밖에 없다? 1개. 그러나서 또 명사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잡아요. 타동사의 목적어 몇 개? 1개. 그러나서 쌤이 수식 어구 시작되면서 타동사 목적어는 절대적으로 명사 대명사 1개고 또다시 명사 쓰고 싶으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박아보자? 전치사.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치사 써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나는 너를 비난했다 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you. 왜요? 그 실수 때문에 해보세요.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고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재밌어요. 누구누구를 뭐 때문에 비난하다 blame A for B, blame A for B 이렇게 막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은 하나고 명사 쓰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전치사를 쓸 때 요 for를 물어볼만 하죠. 시험에서. 그렇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 실수 때문에 뭐라 했잖니? 해보세요. I blame you 시작. I blame you for the mistake. 얼마 그럼 주요 요소 읽어보세요. I blame 시작. I blame you.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라는 것은 무슨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구입니까? 수식어구로서 부사 덩어리. 그 실수입니까? 그 실수 때문입니까? 그 실수 때문에 열나 잘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근데 쌤 또 할 말 있어요. 그럼 타동사 목적은 몇 개? 1개. 그리고 또 명사 쓰고 싶으면 명사 앞에 전치하면 뭘 박아야 된다? 전치사. 됐죠? 지웁니다. 웃잘라고 니는 자꾸 그거를 설명하냐? 뭐 이러신다면 선생님이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문장 해보세요. I blame you 시작. no, I gave you 시작. I gave you 누구? 원래 틀려야 돼요. 맞아야 돼요. 3초 주겠습니다. 인마가 주어, 인마 뭐요? 동사, 인마 뭐요? 목적어, 인마 뭐요? 목적어. 그죠? 명사 2개 썼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이 맞아야 됩니까? 원래 우리 이제까지 배운 개인기로 틀려야 됩니까? 원래는 틀려야 되죠. 근데 이 문장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슨 쇼? 돌연변이 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돌연변이 쇼였어요. 그죠? 근데 무슨 돌연변이 쇼냐면 여러분들 아까는 뭐하기 위하여 그러면 선생님 원래 뭘 써야 된다? to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go 다음에 나올 때는 특히 레저 활동에 관계된 거 나오면 go to에 go ing요? go ing.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니까 시험 문제 걔들이 낼만 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출제자들이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뭡니까? 완전 생돌연변인 거 있죠. 왜냐하면 원래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몇 개밖에 뭡니까? 1개.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이 문장 맞는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입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1개 썼죠. 그래서 원래는 뭘 박아야 됩니까? 전치사를 여기다 쓰고 명사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틀려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타동사 뒤에 목적어 1개 쓰고 또다시 타동사의 목적을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1개를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타동사의 여기가 동사 집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 형식? 4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너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시죠? 선생님이 없어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거 대박 재밌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왠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되게 쉬운 것이 왠지 합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몇 개가 박혔습니까? 지금요? 전치사의 도움이 몇 개 팍팍? 2개 팍팍? 근데
생 이거 그럼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는 정말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 보세요. 발음요. 발음니까 somebody. 그렇죠. somebody가 사람을 얘기하죠. 올바른 이거 쌤 한번 볼까요? 발음니까 something. 그죠? 여기 사물을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요. 요거 줄여서 어떻게 써요? 요렇게 써요. 아시겠죠? 발음니까 somebody. 사물을 줄여서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요. 요렇게 써요. 발음니까 something.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사물을 그래서 한국말로 생 굳이 쓰면 누구누구에게 그다음 뭘 합니까? 그러면요. 뭐뭐을 그죠? 을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우리가 어때요? 먹어요? 공부해요? 줘요? 주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행시 동사는 공부를 따로 하면 바보입니다. 왜요? 다 주다 동사예요. 근데 생님은 주다라고 썼지만 한자로는 주다 동사 그러겠어요? 수요 동사 그러겠어요? 수요. 왜 수요한다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대박치는 몇 형식 문장이라 그럽니까?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얘를 우리가 코리안 랭귀지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정말 조심할 게 있다.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금방 쌤 무슨 목적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순서를 지켜주신다면 주어 동사 뒤에 타동사의 목적어를 몇 개를 박을 수 있다? 2개. 돌연변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의 돌연변이가 바로 사형식이다. 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잘 보세요. 그러면 쌤 내가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요?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동사예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주다 그럴 때 동사 뭐 써요? give 쓰죠.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내가 니한테 책 줬잖니 해보세요. I gave you 시작. I gave you the book. 잘하셨죠? 근데 얘들은요. give 동사 좋아하지만 우리 토익 세상 얘기 좀 할까요? 토익에는 주다 그럽니까? 제공하거나 제안하다 그럽니까? 제공하거나 제안한단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토익에서는 give 씁니까? offer 씁니까? offer. 내가 책은 너한테 제공해 줬는데 해보세요. I offered 시작. I offered you the book.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동사까지 하시면 대박 납니다. 이거 해커스 복화에 여러분들 노랭이책 우리 학원에서 지금 스타디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Anytime, at any cases you can join us. 그죠? 쌤한테 오셔가지고 조인하시면 되는데 실장님한테 문의하도록 하세요. 학원에 다니시는 어떤 학생이라도 you can join us. 쌤한테 조인하셔서 쌤이 단어 공부하는 방법도 얘기해드리고 토익 해설도 해드리고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스타디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누구라도 오셔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토익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냄새가 난다는 얘기니까 기브를 줍니까? offer이나 그랜트겠습니까? offer이나 그랜트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뭐뭐뭐다 주다 수요하다 동사들이야. 2개 같이 외워놓으셔서 토익도 대박나세요.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좀 더 구어체적인 거를 여러분들 미가 생김 한번 적어보게. 우리반에 시킨 거 해보세요. 보여주다 그럼 뭐예요? 누구나 뭘 보여주다? 쇼. 그래서 우리가 우리반요 쌤한테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 선생님 하고 나서는 우리반이 이렇게 멋진 문장 하나 썼습니다. 우리 해보세요.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다시 해보세요.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여러분들 길 물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보여준 거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는 길요? 우리 이 문장 외워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야, 너 길 좀 알려줄래? 무슨 길요? 그러면 어디 가시게? 우리는요 the bank. 은행 가셔서 환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 이거 맞추세요. 우리는요 이게 생김이 없는 상태에서 빵빵빵 뭡니까?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보여주는 것도 뭡니까? 주는 거니까 몇 형식? 4형식. 그런데 또 명사 쓰고 싶어요. 쌤이 타동사 목적어를 순서를 지키면서 몇 개를 쓸 수 있다? 2개 쓸 수 있다 그랬죠? 또 하고 싶어요? 이때는 본전 돌아가야죠. 명사를 쓰고 싶으니까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 전사 중에서 근데 은행으로 가야 되니까 전사 어디로가 뭡니까? to. 그럼 뭡니까? 쌤한테 은행 가는 길 이제 다 물으칠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 크게 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ank? 다시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ank, please?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Very good.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나서 쌤이요. 그러면 보내주다 동사도 뭐예요? 주는 거. 바로 말까 send. 그죠? 여러분들 빌려주는 것도 뭐예요? 주는 거. 아시죠? 바로 말까 lend. 근데 얘들 2개 특징이 뭐야? 3단 변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send, lend. 그죠? 같이 가보세요. send 시작. send, sent. 랜드의 3단 변화. lend. 똑같이 가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쌤한테 또 이렇게 보세요. 구주 쓰고 나서 우리가 뭐를 빌리시고 싶으세요? 쌤한테요? 뭐니요?
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니? 해보세요. Could you let me, 시작. Could you let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알겠습니까? 우리 이것도 다 뭡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요, 나 멋진 거 썼어요. 바로 여기다 bring. 여러분들 얘는 내가요, 뭐 3단변화 불임득 할까봐 미리 쌤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임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는 거.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한테 책 좀 가져다 줄래? 할 때 3단변화 할 때 bring의 3단변화 하면서 bring, 시작. bring. brought 하셔야지 bring 들으시면 안 돼요. 불규칙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B 단계로 넘어가시면 얼마나 많이 시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돈 말고 우리가 할까요? 우유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해보세요. Could you bring me,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milk? 우유 좀 사다 주면 안 돼? 해보세요. Could you, 시작. Could you buy me some milk? 우유 좀 사다 주면 안 돼? 없는 걸 가지니까 동사 뭐? get. 기억나시죠? 해보세요. Could you get me, 시작. Could you get me some milk? 잘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반이 아셔야 되는 몇 형식 동사들? 4형식. 여러분들 순서는 뭐라고 세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정말 잘 아셨죠? 똑같죠? 근데 외우기 쉽다는 말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고 진짜 맞죠? 왜요? 다 보니까 뭐요? 그죠? 주는 거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뭐다? 주다. 그죠? 근데 주는 종류가 뭐요? 제안해주고, 여러분들 수여하고, 보여주고, 보내주고, 빌려주고, 가져다주고, 사다주고, 사다주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피날레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피날레 할걸요.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여기다 공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쌤이 하나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반도 이 문장은 좀 써보실래요? Could you 이렇게 하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 쓰셨어요? 해보세요. Could you do me, 시작. Could you do me a favor? 잘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할게요? 우리가 유닛 1에서 두 동사 할 때 했거든요. 다시 해보세요. Could you do me, 시작. Could you do me a favor? 여러분들 이거 몇 형식이냐고요? 이거 4형식 맞아요. 쌤이 없어졌어요. 4형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야, 이거 보니까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몇 개? 1개. 또 뭐예요? 명사가 또 뜨죠. 전치사가 있나 없나? 없다. 이때 딱 빌 잡는 것이 뭐예요? 4형식 아닌가? 순서 보세요. 반드시 순서가 여기 뭐 해야 된다? somebody. 여기 뭐 해야 됩니까? something. 사람, 사물이 이거 한 번 더 쓸 필요 없겠다. 그죠? 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부탁을 들어주다. 너 나에게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주다 동사. 알겠죠? 야, 너 나한테 부탁 하나 들어주면 안 되냐, 너?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Could you do me, 시작. Could you do me a favor? 다시 해보세요. Could you do me, 시작. Could you do me a favor? Excuse me. Could you do me a favor, please?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동사들 선생님이 싹 다 사용식 가능 맞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짱구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의 짱구짓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짱구짓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순서를 꼭 그러면 지선생 이렇게 써야 됩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 맞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순서 한번 바꿔보면 안 돼요? 바꿔볼게요. 그래서 쌤이 아까 썼던 문장에다가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올바는 그냥 쌤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줬다 해보세요. 다시 I gave 시작. I gave 책을 줬다 해보세요. I gave 시작. I gave the book. 다시 해보세요. I gave 시작. I gave the book. 이때는 올바는요. 아무리 잘 들으셔야 되겠죠. 아무리 집 가진 놈이 주다 동사지만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사람이 왔습니까? 사물이 왔습니까? 사물이 왔으니까 여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물이 아까 선생님이 사형식이란 것은 여러분 이제 제목 한번 보십시오.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지만 순서가 뭐가 돼야 돼?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그래서요. 반드시 사람 사물일 때만 사형식으로 여러분들 먹어주고요. 얘는 읽어보세요. I gave 시작. I gave the book. 뭐 했다? 내가 책을 줬다. 근데 목적어 자리 뭐예요? 사람이요? 사물이요? 물, 그죠? 이럴 땐 순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사형식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죠? 내가 책을 줬잖니? 해보세요. I gave 시작. I gave the book. 누구에게? 너에게? 올바요. 그래서 이때는 사형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타동사 뒤에 목적 한 개 썼죠. 명사 대명사 또 쓰고 싶죠. 뭐 박아야 됩니까? 전치사. 이때요. 내가 책을 줬죠. 너에게 주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전치사 뭐? to. 그래서 미가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뭘 거예요? 야미 I gave the book 시작. I gave the book to you.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얘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빵빵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 박아서 몇 형식?
사형식. 얘는 뭐야? 조동사 목적어. 이건 무슨 쇼? 부사쇼. 몇 형식? 3형식. 그래서 생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시오. 3형식을 4형식으로 고치시오.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4형식. 그렇다면 4형식 동사 공부 좀 하면 되겠구나. 예, 바로 그겁니다. 근데 쌤이 한마디 딱 더 할 게 남았는데 오늘 쌤하고요. 이거 쌤 싹 지울 건데 깨끗하게 마음 비울 텐데요. 오늘 쌤 지우는 동안 오늘 문장 하나 해보세요. 야, 너 나한테 우유 좀 사다 줄래? 해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쌤하고. Get me some milk. 할미가 다시 해보세요. Could you get me? 시작. Could you get me some milk? 잘 하셨죠? 우유 좀 사다 줄래? 해보세요. Could you buy me? 시작. Could you buy me some milk? 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쌤 이렇게 싹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 근데 정말 쌤 칠판 줄 때마다요. 여러분들 겁이 나는데 이렇게 쌤 깨끗하게 싹 지우면요. 우리 머리도 이렇게 깨끗해질까 봐 좀 겁이 나요. 아니죠.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반요,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buy의 3단면 해보세요. buy, 시작. buy, bought. 그죠? get의 과거형 뭐요? 가시죠. 쌤 이렇게 썼습니다. 야, 내가 우유를 좀 샀다 해보세요. I bought some, 시작. I bought some milk. 가서 해보세요. I got some, 시작. I got some milk. 우리 반 이때는요, 얘들이 사형식 동사이긴 하지만 떴다. 목적어 자리에 무엇이 왔습니까? 그죠? something입니까? somebody입니까? something. 여러분들 사물이 왔으니까는 넣어주려고 샀다 그럴 때 목적어를 여러분들 쓰고 싶어요. 근데 순서가 이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다 이다? 아니다. 원래 거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 명사 앞에 전치하면 뭘 박아야 돼요? 전치사. 여러분들 여기서 넣어서 해보세요. 내가 넣어주려고 우유 사왔는데 해보세요. I bought some milk. 시작. I bought some milk. 아까 언니가 90% 뭐 쓰면 됩니까? to 쓰면 되죠. 근데 얘는요, 예외 10%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사? buy 동사와 그 다음 무슨 동사였어요? 그러면요, get 동사는 두 개 다 뭐 쓴다고? buy 씁니까? for 씁니까? for.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완전 계속 뭐요? 근데 뭐가 지말생님 정석 가르쳐주고 맨날 예외 얘기하고 정석 가르쳐주고 맨날 예외 얘기하고 원래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러면 쌤 이거 외우는 비법을 쌤 나름대로 쌤을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야, 내가 이거 니 주려고 쌌다 그럴 때 우리 쌤 한번 봐주세요. 썸미크를 대명사로 받아보십시오. 근데 썸미크는 뭐야? 사람이요? 사물이요? 사물. 그러니까 뭘로 받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그죠? 여러분들 썸미크 사람 아니니까 사물로. 복수형 같으면 돼. 근데 얘는 단수니까 이 해보세요. 그럼 쌤 시킨 대로 입을 많이 벌려보세요. 바로 그러니까 I bought it for you. I got it for you. 그죠? I got it for you. I bought it for you. 내가 네 주려고 샀대 이렇게 자꾸 외우시면 근데 그러면 굳이 우리 반이요. get 동사와 buy 동사 되는 뭐를 써야 된다? to 쓰지 않고 for를 써야 돼.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쌤이요. 눈을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입을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 흔적 남기기. 야, 네 주려고 샀는데 해보세요. I got it 시작. I got it for you. 그죠? 다시 해보세요. I bought it 시작. I bought it for you. 너무 잘하셨죠? 자, 교재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사형식은 알고 보니까 뭐다? 쌤 칠판 안 보고 나서 교재 볼까요? 원래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목적어 몇 개밖에 모아요? 하나. 그래서 또 명사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사 뭘 박아라? 전치사. 근데 그거 아니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두 개를 빵빵 박을 수 있는 것은 몇 형식 동사? 4형식. 근데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하다? 먹답니까? 주답니까? 주다 동사. 근데 토익식으로는 give예요? offer예요? offer이나 grant까지 수여하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9 여러분들 교재 볼까요? 유니트 19.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부는 완전 중학교 때 거 기초 혹시 부실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잡아내는 그러한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 그렇게 하고요. 책 보는 데는 3분도 안 걸려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제목 좀 줄여주세요. Show me 시작. Show me the way. 미의 줄긋고 미의 동그베이 더 웨이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누구누구의 무엇을 보여주다도 여러분들 뭡니까? 사형식 동사죠. 그죠? 여러분 근데 명령문 하지 말고 구주를 넣어보세요. 예의 바르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길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해보세요. Could you show me 시작. Could you show me the way?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줄 잡으세요. 타동사의 목적어는 하나. 하지만 somebody에게 something의 순서를 지켜서 타동사의 목적어를 두 개로 취하는 빡빡 몇 형식 동사? 4형식. 그래서 타동사의 돌연변이 동사 1바입니다. 내일은 쌤하고 타동사의 돌연변이 5형식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A의 별, B의 별 줄 짝으시고 우리 반요 A의 4형식 동사 우리 반이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보세요. Give land 시작. Give land, pass, send, show, offer. somebody의 동그라미, something의 동그라미.
그런데 우리가 네모 안에 보세요. 큰 네모 보이시죠? 네모 안에 보니까 뭐부터 있습니까? something가 something이 먼저 나오고 somebody가 있죠. 그러니까 somebody입니까? to somebody입니까? to somebody, to에 동그라미 주시고 그러면 A에 뭐라고 적어놓을까요? 3형식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B번에 별. 우리는 B번 보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요? give 다음에 somebody 나오고 사람 나오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something 나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요? 여러분들 somebody something이니까는 여러분들 몇 형식? 4형식. 그래서 A와 B가 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4형식, 3형식 왔다 갔다. 이제 감 잡았죠? 그러면 우리는 노트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4형식, 3형식 고칠 때 전사 뭐를 많이 쓴다고요? to. 그런데 for 쓰는 거 우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밑에 줄 쫙쫙 그어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He gave a ring. 시작. He gave a ring. 여러분들 그의 여자친구에게 to. 시작. to his girlfriend. to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She bought. 시작. She bought some toys. 그죠? 여러분들 bought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to them입니까? for them입니까? for them. 뒤로 넘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우리 한 칠판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by 동사하고 get 동사는 세 뭐 쓴다고요? 여러분들 to you입니까? for you입니까? for you. 다시 한번 연습. I got it for you. I bought it for you. 그죠? 근데 우리 교재 보니까 여러분들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동급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cook, fetch, buy, get. 그래서 buy, get만 하시면 안 되고요. 2개 더. 오늘은요. 첨가해 볼까요? 내가 넣어주려고 요리했다 해보세요. 역시 for입니다. 해보세요. I cooked it. 시작. I cooked it for you. fetch는 뭡니까? 뭐뭇을 가져다 주다죠. 그래서 내가 넣어주려고 가져왔다 할 때 뭡니까? 가져다 준다 할 때 역시 fetch도 for인데 다 외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buy와 뭐뭐 외워보자. get만 일단 외워두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very easy 토익 보십시오. 여러분들 별 주세요. 여러분들 1번 별, 2번 별, 3번 별, 4번 별. 알고 보면 very easy 토익이 다 별인데 여러분 쌤하고 몇 번 풀어봅니까? 1번. 쌤이 1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쌤이 하나만 딱 가르쳐드리면서 푸는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우리 반이요 아마 이제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A에 뭐 나와 있습니까? borrow. 2번요 until. C는요 lend. D는요 remind. 우리 반 쌤 푸는 요령 가르쳐드리니까 잘 보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반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우리 반 혼자 남으셨어요. 이 딱 보자마자 뭘 느껴집니까? 보니까 A, B, C, D잖아요. 그 보니까 얘가 뭐요? 주어. 여기 뭐시 와야지 됩니까? 동사. 그리고 우리 반 동사니까 몇 번에서 벌써 여러분들 속을 시키게 생겼습니까? until은 뭐뭐까지라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니까 일단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는 뭐요? 빌려오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랜드는 뭐야? 빌려주다. 리마인드 동사는 뭐야? 여러분요? 생각나게 하다 뜻이죠. 상기시키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에 뭡니까? 동그라미. your umbrella에 뭐요? 동그라미. 우리 동사 쓰고 나서 막바로 명사가 오니까 타동사 정답입니까? 자동사 정답입니까? 타동사. 근데 다 타동사긴 한데 우리 원래 타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죠. 근데 전치사의 도움 없이 또 뭐가 있습니까? your umbrella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럼 목적어가 몇 개 나타낸 얘기입니까? 2개. 목적어가 2개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것,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여기 정답은 몇 형식 정답? 4형식 동사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4형식 동사 될 수 있는 것은 바로는 정말 나빠. 바로는 빌려오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게 4형식 동사죠. 틀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빌려주는 동사 뭐다? 랜드. 그럼 리마인드는 생각나게 하는 동사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랜드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에요. 되죠? 그래서 우리의 4형식 동사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부했던 거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내일은 선생님하고 5형식이라는 동사를 딱 마감하시면 A반이 이제는 뭔가 정리가 돼가는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Don't skip the class. 내일은 결사 가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A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반이에요. 여러분들 never skip the class. 그죠? 여러분들 결사하지 마십시오. Have a very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